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현재 하락이 좀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제 이전에 삼각 수렴에 대한 상당 부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가격대로 지금 0.495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굉장히 반등의 크기가 적으면서 하락을 만들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을 겁니다.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감소가 나온다라는 건 기울기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그림이 나온다. 아까 오전에서도 약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락 추세 전환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해당 추세 깨지면서 저는 하락 추세로 전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고요. 해당 구간, 해당 단기적인 모습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고 반등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상쇄시켜버리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시간 봉 결국에 한시봉이죠. 한시봉 결국에 도지 캔들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굉장히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도지 캔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저점까지도 다 깨버리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0.43에서 44까지 이 채널의 하락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해당 추세에서 17%, 18% 정도 하면 0.43, 44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 그 반등이 강하지 못하고 약반등 이후에 강하게 상쇄시켜버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즉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0.43, 44에서도 약반등 이후에 0.4달러까지 하락하는 이 추세까지 하락하는 그림. 결국에 해당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결국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채널 돌파 이후에 들어왔던 그림, 그리고 그 채널 안에서 이 큰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 대한 이탈, 여러 가지 하락 요소가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 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리고 이전보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여러 번 리테스트 과정을 거쳤던 추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는 넘지 못한다라는 판정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전보다 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9일에 이슈가 있죠. 29일에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29일 이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9일 이전에 제 관점대로 0.4달러까지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해당 0.43에서 44에서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그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해당 구간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29일의 이슈로 인해서 잠깐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갭을 메꾸고 하락을 시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굉장히 제가 리플이 투자하기 힘든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호재나 어떤 기대감으로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해당 구간에서도 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호재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반등 이후에 그대로 다 상쇄시켜 버리면서 그 이탈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분명히 제가 해당 추세에 넘어섰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어떤 리플의 큰 하락장과 상승장의 기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 리플은 하락장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전에 채널 돌파 이후에 들어오는 그림 자체도 결국에 리플의 큰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리플은 큰 하락장을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확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 부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리플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처럼 리플 어떤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음 추세까지 빠질 위험에 있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는데요. 결국에 29일 이전에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결국에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나오는 결국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나오고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구간보다 분명히 낮은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당 기대감으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지만 상승은 만들어졌지만 현재 가격대보다 가격이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락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이슈대로 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이제 큰 변동성 그리고 리플 같은 코인일수록 어떤 이슈에 많이 얽혀 있는 코인일수록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코인 이 투자 심리가 자지우지가 굉장히 쉽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 결국에 이슈에 대한 역이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버는 장에서 이슈에 대한 역이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해당 구간, 이 채널에 대한 구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일단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밑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채널 돌파 이후에 해당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저점을 깨려는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을 깨는 움직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안에 있을 때 어떤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진짜 초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하락으로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때처럼요.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오히려 하락을 시키고 기대감보다 크게 하락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마지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 상승 추세에서 결국에는 어떤 돌파하는 모습 보여준 이후에 다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 그림. 결국에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가야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움직임이 나온 이 채널 안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제가 뭐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와도 그냥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상승으로만 보시는 게 굉장히 지금 차트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런 상승 힙소가 나온 이 채널 안에서 나오는 호재들은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보다 잠깐의 반등 혹은 하락을 시키고 나서의 반등 이후에 하락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슈의 역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슈의 역이용이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또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큰 하락을 보는 이유는 이런 그림이 나왔던 부분에도 있지만 제가 해당 구간에서도 결국에 채널 안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해당 구간에 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코인 스토리지나 여러 가지 칼라코인, 갭을 메꾼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갭을 메꿨던 코인들은 급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도 피하지 못할 거다. 결국에는 급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갭을 메꾼 것도 있었고 결국에 물량 털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급락 이후에 더 큰 하락장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하락장의 신호탄.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채널 하단부도 깨는 움직임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상승 급등 추세에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시키는 그림도 나왔고 갭을 메꾸는 그림도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큰 하락을 봤었지만,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리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굉장히 이슈에 민감한, 그리고 어떤 소송 이슈에는 굉장히 어떤 리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좌지우지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매실봉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런 식의 눌림 나오고 다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본다 말씀드렸을 때 물량털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량털기 기술적인 부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떻게 보면 확실성 있는 기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매질봉이라고 한다라는 건 올려놓고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매도를 유도를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확실성 있는 기사로 분명 해당 구간에서 매수가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 물량을 가져오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매질봉, 물량을 넘기는 그림은 물량털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물량을 터는 그림, 물량을 가져오려고 했다라면 확실성 있는 기사가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 기사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제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점에서 나오는 매도 거래량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물량털기 봉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털기 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건 당연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림이고요. 제가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에 이런 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밑으로 강하게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단부,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제가 하락의 시작이 됐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5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